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필의 김은서입니다. 여러분하고 그 경찰대학교 대비 파이널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시험을 보게 됐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그쵸? 이 경향 분석 강의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경찰대 수업을 지난 오랫동안 시험 보기 전까지 해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그 대비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쉽사리 풀었을 거고, 아니면 예상을 못했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번 경향 분석을,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편입학, 그렇죠, 경찰대학교 기출 경향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대학교가 예시했던 것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50%, 예시한 대로 나왔다고 안 보는 것도 50%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지켰죠. 40문항 60분에 지켜졌어요. 그렇죠? 문항별 배점은 따로 없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지선대형으로 출제됐고요. 오지선대형으로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런 형식 면에서 그 예고했던 것과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했던 건 얘입니다. 우리가 파이널 강의에서도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해석했냐면 서성한 상위권과 유사한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경찰대학교가 기존에 신입학 문제를 45문제를 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저희가 4개 년도에, 최근 4개 년도에 신입학, 경찰대 신입학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파이널에 우리가 최근 4개년도 신입학을 연습한 거랑 유사하게 신입학 문제의 축소판으로 출제된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입처럼 어휘, 문법, 논리, 독해라고 정확히 나누지 않고 기존의 경찰대학교 신입학 문제 자체 출제 문제처럼 냈습니다. 자체 문제처럼 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문제였어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그 파이널 강의에서 신입학 문제 4세트를 풀어보시면서 저하고 강연을 하신 분들 많이 인식하셨겠지만은 제가 신입학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게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인 압박이 강하다는 거는 40문제를 60분 내에 풀기 힘들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여러 가지 딸려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가, 그죠? 심지어는 문법 문제조차도, 또는 뭐 문맥 추론 문제조차도 다, 그죠? 중장 지문 이상의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푼다면 아마도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끝까지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23학년도 대비 경찰대학 편입학 기출문제 가장 큰 관건은 시간적 압박이에요. 시간적 압박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나왔다고 해도 60분 내에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시고 문제를 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고사 전에 청기누설 강의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형별 문제풀이입니다. 그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만드는지, 그죠? 이 부분을 많이 연습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 문제, 그죠?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지문을 접근해야 되는지, 플러스 또한 글의 전개 방식, 또는 마지막에 파이널에선 제가 여러분한테 청기누설 방식으로 SF, GF, 제너럴, 그래서 SF, GF, 제너럴 방식으로 지문을 어떻게 훑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방식으로 푼 학생들은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어도 60분 내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답을 찾는지, 여러분 찍는 거하고, 그렇죠, 확실한 단서를 찾았기 때문에 뭡니까, 아하 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청기누설 방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한 7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짰는데, 물론 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느꼈던 거는 경찰대학교 문제를 실제로 지문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셨다면 생각보다 주제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망라됐어요. 그렇죠? 인문학적인 것도 많고, 예술적인 것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그렇죠? 좀 더 아카데믹한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완벽하게 여러분이 독해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이해의 폭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경찰들을 제외한 상위권 대학하고의 비교해서 보면은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진 않았습니다. 어휘 수준이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건데, 마치 우리가 너무 옛날 얘기지만은,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전투에 실패한 병사보다 경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가 훨씬 더 심하게 처벌받는다는 군대식 용어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틀리고, 그렇죠? 몰라서 틀리고, 실수해서 틀린 것보다 더 최악은 시간 배분을 못해서, 그렇죠? 다 못 풀고 틀린 학생들이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찰대학교 시험 문제는 시간 안배와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냥 못 풀어서 찍는 문제는 없었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청기누설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다섯문항. 어휘 다섯문항은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그렇게 변별력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혹시라도 어휘가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앞에서부터 풀고 뒤에서 푼다고, 앞에 순서대로 푼다고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푼다고 감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휘 문제는 앞에서부터 풀었으면 굉장히 빠르게 풀고 앞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풀고 넘어갔어야 돼요. 아니라고 그러면 차라리 뭡니까? 뒷부분부터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낭비해버리면 뒷부분에 실제 뭡니까? 지문이 긴 데서 우리가 답을 추론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 5개, 그 다음에 생활영어 문제 1문항. 이것도 굉장히 변별력이 없었고요. 문맥상에 맞는 거 고르는 거. 이 입시 수능 문제랑 유사한 문제 나왔었고요. 빈칸 문제 하나 나왔었고요. 문법 문제가 4문항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잠깐 섞이긴 하지만 문법 문항은 4문항으로 그렇게 변별력이 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건 독해 문제죠. 주제, 요지, 제목. 그렇죠. 우리가 제너럴이라고 하는 주제, 요지, 제목 문제 4문제. 그 다음에 내용일치. 그 다음에 시퀀스. 시퀀스가 뭔가 하면은 배열, 첨가, 삭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중이 높았어요. 10문항이요. 보통 편입학에서는 시퀀스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한양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40문제에서 10문항씩 차지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시퀀스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 논리요. 빈칸 추론인데 장문으로 나오는 논리. 물론 얘도 빈칸이고, 그렇죠? 얘도 빈칸이고, 얘도 빈칸으로 판단하고 얘도 빈칸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얘는 내용일치는 GF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7문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가 마지막에 5문항이 나왔어요. 지문 2개에서 5문항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논리, 그렇죠? 빈칸 추론 플러스 시퀀스, 이 두 유형이 당락을 결정했을 것 같아요. 당락을. 그런데 우리가요, 가장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SF. 그렇죠? 그 다음에 시퀀스 문제.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다수결, 떡잎, 빈틈 또는 시나리오 작성, 초심,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정확한 정답을 추론했다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미리 어떤 식으로 푸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기본 단어입니다. 그렇죠? 에루다이트. 그렇죠? 기본이 밖으로 들어간다. 박식한, 스컬러리. 그렇죠?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면 나머지 단어 중에서 페이크도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evanescent, vanish. 눈앞에서 휙 사라지는, 덧없는. 역시 뭡니까?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도 그죠? 까다로운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입학을 준비하셨던 학생들이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단어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컨발리센스도 얘기했었죠. 어떤 상처가 나면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게 컨발리센스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뿐이 없죠. 자, 리커버리. 만약 제가 어휘가 어려웠다면 만약에 이 단어를 몰랐을 때 어떻게 추론해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경찰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죠? 저 밑줄 친 단어를 몰라서 추론까지 할 정도로 까다로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단어를 몰라서 추론하느냐고 이걸 다 해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빠르게 찍는 수준이 없었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slight, 동사, 명사 다 쓰죠. 얕잡아보고 경시하다는 뜻이에요. 얕잡아보다 경시하다. 그쵸? 뭐 ossify, lionize, 중요하다는 뜻이고, 석화되다, 딱딱해지다 이런 뜻이니까 말이 안 되죠. 답은 disregard, 무시하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fake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시하다.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뭐가 하면은 이 disconsolate 할 때 console이라는 단어, consolate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위로하고 달래줄 수 없나 봤을 때 이게 슬프고 우울하다, 위로가 안 되는 거, 또는 분노했다, 그 다음에 잔혹하다. 여러분, 잔인한 사람을 위로합니까? 분노한 사람을 위로합니까? 슬프고 우울한 사람을 위로해요.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역시 얘도 크게 여러분들이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까지 어휘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빠른 속도로 한 1, 2분 만에 짚고 넘어갔어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생활영어 문제도 그렇게 난해한 수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맥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쉽게 보셨을 것 같아요. A번 보세요. You skipped your piano lesson? What do you mean? 피아노 수업 빼먹었어? 무슨 의미야? My parents wanted me to take piano lesson, so they paid the piano teacher, Mrs. Collins, to come to our house and give me lessons. So, 부모님이 콜린스 부인한테 수업료 내시고 우리 집에 수업하러 와. Your parents were not there.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어? Not on Wednesday afternoon when I had my lesson. 내 수업이 있는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안 계셨어. S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en she came to your house? 그럼 선생님이 왔을 때 너 뭐 했어? 그러니까 얘가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해요.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왔을 때 어떻게 했어? 이거 뭐라고 그래요? Oh, that's terrible. 와, 말도 안 돼. So, did your parents find out? 부모님이 아셨어? 콜린스 부인이 전화하셔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There was a problem. 문제 있냐고. 아마도 선생님은 시간을 착각하셨든지 아니면 뭔가 because no one was home when she came for my lesson. 내 수업하러 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나 그렇게 착각하셨던 것 같아.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이 왔는데 어떻게 한 거야 얘가? 너 어떻게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뭡니까 내가? 그죠? 문 안 열어준 거죠. 문 안 열어준 거죠.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간단하죠 이거는요. 그렇죠. 2번 I just did not answer the door. 그렇죠. answer the door는 뭡니까?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뚜들기면은 나가서 이렇게 맞아주거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건데 did not answer the door 했대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제가 해설 강의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쉽게 다 푸셨을 것 같아요. 7번서부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압축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 압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전체 주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유형별은요. 주제도 물어보고 세부적인 것도 물어보고 추론도 물어보고 한꺼번에 볼 때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 8, 90% 이상의 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지만은 만약에 물어보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물어보는 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보세요. 짧게 풀겠습니다. 장문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죠? 일단 뒷부분 최대한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프로즈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됐죠? 몰라요. 주워갑니다. 그렇게 느슨한 문장들, 이 느슨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장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선택됐어요. 관심을 받도록 선택됐어요. 다시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장문 스타일도 쓰던 게 어떻게 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면 그 관심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부활해야 되겠죠. 다시 관심을 받으려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러한 장문 스타일의 구조에 대해서 appreciation, 그렇죠? 이해를, 그렇죠? 어떤 감상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요. 여러 가지 인용을 했대요. 그렇죠? 소설가들이요. 주장했대요. cumulative sentence. 이 cumulative가 바로 이 loose sentence를 얘기하는 거죠. 느슨한 거예요.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contemporary, 그렇죠? 그렇죠? 컨템포러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학의 장문 스타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큐뮬러티브 스타일도 어때요? 그렇죠? 옛날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다는 얘기겠죠. 새롭게요. 만약 이 부분은 몰랐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서 끝납니다. 왜 끝나냐면은 그리고
이 cumulative sentence 또는 이 loose sentence 패턴이 어떻게 되죠? 근데 into, 이 to 변하죠. 어디까지요?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to passages, 저 보세요. 이 it가 받는 게 it가 sentence예요. sentence가 could be level over the passage. 어디요? passage까지요. sentence는 문장의 passage 뭡니까? 단락이죠. 단락까지 축소됩니까? 작은 게 큰 걸로 축소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revival, novel, extended. 그렇죠? 그 물어보는 주변에서 논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라고 했다면은 시간의 압박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빠르게 답 잡고 확신 들면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세요. 간단하죠? 왜요? 블라블라. 그러니까 at about 5:45, Irishman led me to the spike. 필요 없어요. It was blank smoky yellow cube brick. 그렇죠? smoky yellow cube brick래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스파이크라는 지역이 어떤지 얘기하고 있는데 smoky yellow cube of brick 가지고 우리가 저게 그죠? 경쾌한 건지 그림, 암울한 건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분위기를 보세요. Standing in a corner of the workhouse. 요 단어 알았으면 참 좋은데 workhouse가 하는데 이 workhouse가 어떤 노동 착취 공장인데 이 단어 알았으면 쉬웠을 텐데 몰라서 상관없어요. With its rows of tiny barred windows. 그렇죠? 조그만 창틀이 막혀있는 창문이 나란히 있고 그리고 높은 벽이 있고 쇠로 된 철문이 있고 이것이 그 워크하우스가 어디를요? 어딜 나누죠? 도로를 분리시키죠. 마치 끝났네요. 뭐처럼 보여요? 끝났죠. Like a prison. 감옥 같아요. 어때요? 감옥이 뭐 즐거운 감옥 생활도 아닌 이상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grim, 암울한. 잡았죠? 잡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갑니다. Some were hardened tramp. 이 tramps라는 단어를 알면 좋은데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tramp는 원래 불황자 이런 뜻인데 이거 몰라도요. 그 중에 일부는 그렇죠. 아주 hardened,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 단련된, 그렇죠. 아주 오래돼서 닳고 다른 단련된 불황자들이었는데 보세요. 뭔가 하면 recognizable, 알 수 있다, unidentifiable, 알 수 없다요. 근데 뭐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막대기, 곤봉, 그리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dust darkened face, 그렇죠. 먼지로 시꺼매진 얼굴에 의해서 그렇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그들의 외모에 의해서 어때요? 알 수가 없을까요? 알 수가 있을까요? 알아챌 수가 있었죠. 됐어요?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에서부터 nothing villainous 또는 dangerous but 하면 어떻게 돼요? graceless. 전혀 뭡니까? 우아하고 세련된 게 없어요. 그런 클로들이요, 직원들이요. 그리고 다 레기드.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누더기죠. 그러면 이 graceless하고 그렇죠? 올 레기드만 봐도 이거 뭡니까? 이 comely한 단어가 잘생긴 거죠. 그렇죠? 아주 호남형이고 잘생긴 comely죠. 그러면 mangy.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답은 comely가 긍정적이 아니니까 부정적인 게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문제가 다 긍정, 부정, 플러스, 마이너스라고요. 빠르게 잡았으면은 답을 찾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A, B, C에 들어가려면 빈칸 문제,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요. 일단 A를 넣어볼게요. It is evidently quite possible. 보세요. Cut off one's own hand. 자기의 손을 잘라내는 게 가능하대요. 아무런 고통 없이요. 끔찍하죠. 왜? 요 주변을 읽어야 됩니다. People with a hand has become trapped in machinery. 기계에 손이 낀 사람들은 어때요? Have sometimes 가끔 어때요? It painless 고통 없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cut off 잘라냅니다가 돼야 되죠. 근데 cut off를 찾으려고 했는데 웃기는 게 뭔가면요. 물론 이 단어가 가장 좋아요. 사지를 절단하는 단어. 그렇지만 sever나 eliminate도 의미상 다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는 큰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힘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Someone may smack,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딱 역접이에요. 논리적으로요. 상황대적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가 아이를 때려요. 가볍게. 야단치려고. 그쵸? 나쁜 마음으로. 그리고 걔는 울어요. 그쵸? 야단치려고 가볍게 툭툭 쳤는데 애가 울어요. But, 그러나 대조해요. 당신이 그를 훨씬 더 세게 때려요. 근데 뭡니까? 게임하고 장난치면서요. 그럼 걔는 어때요? 단지 어떻게 되죠? 그 결과 걔는 웃어요.
그러면 재밌는 얘기죠. 그죠? 야단친다는 의미로 꾸짖으려고 살짝 쳤는데 울어. 그런데 장난치면서 게임하면서 더 세게 때렸는데도 웃어. 그럼 이거는 카이하고 반대되는 긍정적인 웃음이었겠죠. 그렇죠? 기분 나쁜 웃음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delighted. 그렇죠? 기뻐하는. 근데 gratifying은 이게 gratified가 됐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만족스러워. 근데 이건 누구를 만족시키는 웃음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present라는 단어도 얘랑 똑같아서 잘 안 돼요. 그럼 예쁜이 안 됩니다. 즐거운 웃음을 웃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거 한 번 더 보자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거 한 번 더 보자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결론이요. 의미라는 것이 physical response에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뭔가 하면은 똑같이 때렸는데도 살짝 때리는 건 울게 만들었고, 그쵸? 장난치면서 세게 때리는 건 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때리는 거에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의미라는 게 그 사람의 신체적 반응이 뭐예요? 그쵸? 결과를 정하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그 결과를 주고 영향을 주자는 인과라는 거를 잡아보면은 몇 번입니까? 그쵸? 몇 번이 없어요. mold야. 그러면 얘네가 혼동됐다 할 때도 답은 1번뿐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좀 빠르게 푸는 것 같죠? 빠르게 푸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쵸? 이것보다 더 집중해서 막 머리에 그죠? 열이 들어오는 것처럼 집중해서 빠르게 답을 푸셔야 됩니다. 적어도 확신이 든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아마도 그 어법 문제가 4개가 나왔는데 이 어법 문제는 제가 전략적으로 쭉 훑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찰대학교 신입학 문제도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게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문법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2가지가 있어요. 문법은 눈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2가지인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내용상 말이 안 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근데 경찰대 문제는 제가 전에 한번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눈으로 푸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앞뒤 문맥으로 눈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문법 문제에 넘어가셔야 돼요. 한 번에 안 잡히는 건 체크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쭉 훑으면서요. 이 밑줄치 주면을 보면서요. 그리고 요건 약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건 어때요? 헐, 시간 오래 걸리겠네. 시간 너무 잡아먹기겠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앞뒤가 관련성이 없는 문제인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경우에는 4, 3, 5, 2, 1. 사지선대일 때는 3, 4, 2, 1의 순서로 먼저 확인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전혀 그렇죠. 뭐 논리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통계학적으로 그렇죠. 오지선대일 때는 4번, 3번이 답인 경우가 많았었고, 그렇죠. 사지선다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3번이나 그렇죠. 2번, 3, 4 이런 데 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식으로 봤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10번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눈치 빠른 분은 알겠지만은요. 보세요. 이 문제는 엄밀히 보면 문법이라고 보기 힘든데 문법이죠. Of course, nothing of quite that sort. 그런 종류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종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항상 geographical transplantation이라는 건 없어요. 라보레토리 밖에서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은 일반적으로 지속됩니다. 여러분, 기본 시제가 다 현재예요. 그리고 이거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이 일반적으로 지속되어라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과거형을 쓰면 안 되고 일상적으로 습관 반복으로 일어나는 현재형으로 쓰는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만약 놓치셨다 그러면 빠르게 체크해놓고 시간 남을 때 다시 보기 위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루프를 돌아버리면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뒤에 문제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거는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눈으로 쭉 읽다 보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되냐면은 세종슬레인, 세종대왕의 재임 기간은 뭐라고 묘사되냐면은 발전과 진보의 시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과 진보의 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선행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선행사를 받으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during which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쉽게 푸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 13번이 조금 피곤한 정오 문제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읽어보셨을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4, 3, 5, 2, 1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4번이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항상 4, 3인가? 아니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압축해 볼까 하고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수업 시간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eatures of the children's disfigured faces and예요. 그러면 disfigured한 얼굴, 아이들의 disfigured한 얼굴의 사진과 또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인데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노동자인데 어떤 노동자냐면은 방독면하고 하얀 뭡니까? 방호복을 입은 노동자들이에요. 그럼 뒤에 목조가 있으면 이거 어때요? 타동사 ing가 돼야 되죠. 피평되면 안 되죠. 그리고 동사는 여기 나오죠. 그런 사진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ing일 때, 타동사 ing일 때, 현재 분사할 때는 목조가 나오고 뒤에 목조가 없으면은 피평으로 바꿔줘야 돼요. 수동태로요. 오케이? 유명했던 문제고요. 문제는 이게 웃기죠. 뭐냐면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면은 이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잘못된 걸 다 잡아내야 돼요. 이번에는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그렇죠? 이 치즈의 일부분을 먹고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게 치즈 얘기예요. 치즈, 불가산이에요. 아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3번은요. 뭔가 하면 이게 bring이 타동사예요. bring 목적어 to 어디 그러면 bring A to B. 그러면 A를 B로 가져가는데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그렇죠. accessibility, 그렇죠. acceptability, 받아들일 정도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가 그 제품들인데 오브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bring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져버리면 오브가 있어버리면 됐어요? 이게 오브가 여기 붙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bring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알아요 몰라요는 대실 써도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는 불확실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대시 아니고 if나 whether를 써줘야 돼요. if나 whether. if나 whether. 그리고 더 if나 whether가 확실한 건 여기 or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whether가 좋겠죠. whether A or B. 오케이? 그 다음에 병렬구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에디터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diplomatic representative 외교관이었어요. and 마지막 그리고 그는 the an inventor 이렇게 돼요. an inventor 발명가였어요. 이렇게 갔어야 되죠. 명사 and 명사가 돼야 되죠. 병렬구문이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좋습니다. 그 희귀한 파충류는 그죠? 그 단 하나의 브라질 숲에서만 발견되고 나머지에서는 없어요. 안 발견됩니다. 오케이? 1번이고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지금 풀었던 걸 보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저는 제너럴 문제라고 그러고 제너럴 문제는 주제, 요지, 제목을 다 제너럴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냐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씩. 소재 찾기 위해서. 아니면 결론 찾기 위해서 미괄식. 마지막이 로쿠 거예요. 로쿠 거는 그 밑에 있는 보기를 가지고 위에 걸 쓸 수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 고르는 겁니다. 두 가지씩만 읽어보겠습니다. 헌터는요. 헌터들, 사냥꾼들은요. 특히 그들의 삶을 들판과 숲에서 보내는 사냥꾼들은 특히 그 다른 의미로 특별한 의미로 얘기하면 들판과 숲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part of nature themselves. 뭡니까? 자연의 일부분에서 삶을 보내는 헌터들은 동사 나오는 겁니다. 이제 종종. 그죠? 훨씬 더 뭐하기 쉬운 분위기죠. 뭐하기 쉬우시죠? 관찰하기 쉬워요. 그녀를 누구 봐요? 자연을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냥꾼들은 자연을 관찰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누구보다. 그렇죠? 누구보다 철학가나 시인들보다. 됐어요? 여기 보세요. 주목. 더 읽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봅시다. 이거 누구에 관한 겁니까? 자연 속에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사냥꾼이. 그렇죠? 뭐 서재 앉아서 뭐 학교에서 시 쓰고 철학하는 애보다 자연을 훨씬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어떤 글이든지 소재가 있어요. something,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somebody,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예요. 이건 딱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비교하고 있지만은 철학가와 시인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 있는 사냥꾼, 헌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더 많이 한다. 자연 속에 사는 헌터들이 자연을 많이 한다. 이 얘기예요. 혹시 뒤집어질까? 뒤로 갔는데 뒤에도 어때요? We are most interested when science report. 그쵸? 의미 없네요. 큰 의미 없네요. 그쵸? 자연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좋다. 제목 고를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로쿠 겁니다. 그쵸?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하는
헌터들. 이거 가지고 길가라즘한테 자연을 잘 이해하는 사냥꾼에 관한 글 써보세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자연에 있기 때문에 자연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써서 틀렸나요? 1번이요? 내추럴 사이언스에서의 생산적인 연구의 조건, 이거를 길가는 아저씨 불러다가 글 써보자고 하면 사냥꾼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도 뭡니까? 세컨핸드 러닝. 물론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세컨핸드 러닝 2차적으로 학습하는 거에 장점을 가지고 써보세요. 그러면 길가는 아줌마가 사냥꾼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5번도 마찬가지로 사냥꾼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사는 사냥꾼이 훨씬 더 자연을 잘 이해한다. 없잖아요. 사냥꾼 얘기는 2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은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야생에서 사냥꾼을 왜 금지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없다고요. 사냥꾼이 숲속과 자연에 살면서 어떻게 자연을 더 잘 이해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놓고 거로 하면 이런 문제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요. 그 다음에 주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재 찾으면서 두 가지 미가씩 놓고 겁니다. 맨 앞에 이렇게 합니다. The greatest asset of the next president. next president의 가장 큰 자산은 세상이 그를 원해요. 위대해지고 적어도 인스파이어링이 원해요. 그렇죠?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뭐래요? 위대하고 인스파이어링 하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또 미국인들은 뭘 원해요? 대통령이 great하고 그렇죠? 적어도 admirable. 그렇죠? 존경할 말을 원해요. 여러분 이거 뭐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에 관한 글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 어땠으면 바라는 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맨 밑에 가보겠습니다. Anyway, 어쨌든 결론이 얘기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을 찾을 때, 화이트하우스의 이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죠. 이상적인 사람을 찾을 때, 그렇죠? 적어도 이상적이게 가까운 사람을 찾을 때 유권자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본능적이고 심지어는 운에 의존했어요. 결국 뭡니까? 모든 걸 다 의존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상적인 대통령을 찾는 법, 이상적인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이상적인 대통령이 좋은가, 이 글을 로쿠거로 쓸 수 있게 하는 걸 찾아봅시다.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거 주문은 이상적인 대통령이 무엇인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익스펙테이션. 얼핏 나올 것 같긴 한데 첫 줄만 나오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얘기는 안 나오겠죠. 세 번째, 유권자들이 상상하는 미국 대통령에 있어서 상상하는 특징.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Great, at least, 그렇죠? Admirable 이거죠. 됐어요? 답은 이거네요.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접근법, 대통령을 위한 이상적인 학교 교육. 솔직히 지문이 길고 어려워서 그렇지 보기는 페이크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시간만 잘 잡았으면은 여러분이 정답률을 꽤 높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가장 큰 패착은 시간 조절을 청균설 방식으로 못 풀어서 유형별 풀이를 못해서 다 읽으신 분들이 아마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틀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그 경찰대 그 편입학에서는 영어 점수가 당락에 꽤 많은 그 변별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씩 미가식으로 소지에 잡아볼게요. As a conceptual framework으로서 semiotics, 이게 기호학이라는 뜻인데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기본 개념의 틀로서 얘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준다? 그렇죠? 훌륭한 인터프리테이션을 가르쳐준다. 그게 뭐에 관한 그림입니까? 세마오틱스가 학생들에게 해석과 인터프리테이션을 법을 가르쳐준다. 좀만 더 볼까요? 또 이 세마오틱스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뭘 강조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한 이지미네이션. 또 뭘 중시하죠? 또 뭘 다시 보죠? 랭귀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살펴주는가. 어쨌든 주인공이에요. 얘는 우리를 해석도 하게 해주고, 그렇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게 해주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거에 대한 사고와 해석, 그 다음에 언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걸 보는 게 세마오틱스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호학이라고요.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것은 혹시 이제 적어도 경찰들은 그 짓은 안 했더라고요. 뭔가 하면 통념 비판에서 중간에 뒤집어버리는 짓은 별로 안 했어요. 중간에 여기 however나 뭐 이런 게 온디아도 핸드면 뒤집어지는데 별로 없어요. 다 예시예요. 이 주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미가식만 볼게요. 이 미가식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원래 안 읽으려는데 왜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요. semiotics가 have a reputation, 어떤 명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테크니컬, 기술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라는 거. 뭐예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기술적이라는 거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 알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rest, 편히 쉬세요. 어떻게 한 채? assured, 대디아를 믿고 편하게 계세요. 그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그렇죠? 서평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은, 이 글의 소재는 이 책에 관한 글이에요. 이 책이 뭐가죠? 그렇죠? 세마오릭스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절대로 여러분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테크니컬 knowledge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왜 재밌냐면 이 뒷부분이 아주 관건인 게, 이 뒷부분을 미관식으로 놓치셨으면은 보세요. 세마틱스는 interpret culturally sensitive issue를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거 괜찮은데? 라고 얘기해요. 괜찮은데. 근데 솔직히 sensitive란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럴듯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뭐에? 이 세마틱스, 인터프리테이션의 의존. 이것도 틀리지 않은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폴리티션은 이 글의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세마틱스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저렇게 폴리티션이 주어가 되면 이 글은 아무리 세마이어틱 이게 나왔어도 이건 주인공이 얘가 돼버려요. 폴리티션에 관한 글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디스플리너리, 학제간 연구죠. 세마틱스가 여러 개 합쳐있다는 이 학제간 연구도 세마틱스를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었던 예지, 얘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그럴듯해요. 근데 왜 1번, 2번이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2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이 책, 이 세마틱스 책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업 과제로. 이것은 절대로 어떠한 테크니컬 knowledge, 세마틱스에 대한 테크니컬 knowledge를 요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해봐야 되죠? 그쵸. 로쿠 거요. 1번하고 2번은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두 가지식으로는. 근데 1번하고 2번 가지고는 미관식에 있는 이 책은 그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쿠거로 했을 때 마지막 미관식 문장도 포함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 로쿠거가 뭔지 알죠? 이거를 가지고 위에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힘들다고. 근데 얘는 나올 수 있죠. 왜? 디스북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출제자가 그죠? 야심차게 함정을 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주제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꾸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푸셔야 돼요. 니콜라스 골든버그는 물어봐요. Where all the English major, 영어 전공한 애들 다 어디로 간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누군가가 영어 전공한 애들 다 어디로 갔어? 왜 제가 미쳐졌을까요? 이거 뭐야? 영어 전공한 애들 어디로 갔어? 일단 이 문장 보면 영어 전공자들이 뭐 하지? 라는 게 이 글의 중심 소재죠. 그거 뭐야? The answer is simple. 간단해요. 어디 갔어요? 원래 가던 데 갔어. 원래 가던 데 갔어. 어딘데? 뭐 선생님도 되고 로이어도 됐어. 됐어요? 그럼 이 글은 뒤집지만 않는 한 무슨 문제가 되죠? 영어 전공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하고 로이어, 변호사로 많이 가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그쵸? Many liberal arts, 많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쵸? 스스로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쵸? I get myself in debt. 내가 빚을 져야 되지? 그쵸? 그렇게 highly ranked college. 그런 상위권 대학에 다니면서 왜 내가 돈을 빚져야 돼? If I'm going to end up being teacher. 그냥 선생님으로 마무리할 거라면 내가 그렇게 왜 학비 비싼 상위권 대학 가서 빚지고 학자금 대출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뭡니까? 그죠? 왜 잉글리시 메이저 애들이 어디 가지? 그죠? 선생님하고 이거 하네. 그리고 왜, 그죠? 굳이 상위권 대학 가서 빚져야 되지? 근데 이거 가지고 확실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Getting into a highly ranked undergraduate school is good for bragging rights. 그죠? 상위권 대학 가는 거야? 명문대 가는 거? 어깨 뻐기, bragging 하는 걸로는 좋대요. 그죠? 으쓱거리는 권리에는 좋대요. 그러나, 뒤집죠. 중요한 건 얘가 이게 진행하고 싶어. 그러나, good teacher is still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은 여전히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변호사는 여전히 좋은 변호사야. No matter what college they attended. 그들이 어느 학교 나왔든지, 좋은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변호사는 훌륭한 변호사야. So, answer Goldberg's question. 앞에서 물어봤던 수빈 쌍관이죠. 도대체 그 잉글리시 메이저들 다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잉글리시 메이저들 그냥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솔직히 뭔 소린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심 소재만 뭔지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디테일한 거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요.
로쿠꺼가 가겠습니다. 1번. 선생님들은 로이어들보다 이걸로 로쿠꺼 하면은 뭐가 안 나와요? 잉글리시 메이저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선생님하고 로이어를 비교하는 글이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하고 로이어가 비교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돈 버는 것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역시 뭐가 안 나와요? 잉글리시 메이저. 인문학 전공한 애들 어디 가지 이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는요. 됐어요? 대학 다니는 게 돈 버는 게 중요하다. 3번. 리버럴 아트 메이저. 이건 갈 수 있어요. 근데 리버럴 아트 메이저들은 better off. 그쵸?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잘 삽니다. 그쵸? 로스쿨 안 가면서. 그쵸? 안 가면. 이게 갑자기 로스쿨 안 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주로 로스쿨 간다고 그랬잖아요. 로스쿨이나, 그쵸? 티처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스쿨 같은 데 안 가도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이거 가지고 로쿠가 안 됩니다. High ranked college do not always provide better education. 이거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왜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부분부정은 이 자체가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상위권 대학이 항상 더 좋은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트루 문제가 아니죠. 요지죠. 이 글을 가지고 위에 글 쓰라고 그러면 상위권 대학이 꼭 좋은 교육을 하는 건 아니야. 명문대라고 꼭 가르치는 게 더 나은 건 아니야.는 맞지만 이걸 가지고 위에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왜요? 잉글리시 메이저 어디 가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잉글리시 메이저들은 어디 갔지? 얘네들은 잘 살고 있어. 그들이 뭐예요? 쓸데없이 뭡니까? 빚만 지지 않는. 이거 무슨 말이죠? 그렇죠? 하이 랭크드 컬리지 가려고 하지 않아도 잘 살아. 그렇죠? 이 글만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 소재가 나올 수 있게 로쿠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기누설 잘 연습하신 분들은 그렇죠?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제너럴 문제가 GF라고 해서 제가 상식, 어조, SF라는 방식으로 푸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즉 얘는 항상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 안에서 먼저 답이 될 만한 거를 논리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서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어떻게 상식이라는 게 배경 지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를 얘기해요. 어떻게 보나 보세요.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출제자하고 교감하면서 서로 비판적으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읽으시면은 다 못 찾아요. 역사적 사건들은 그게 아무리 흔해 빠진 것일지라도 그렇죠. 합리적인 원인을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흔한 것도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maybe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 보여요. 그 다음에 경제적 대립관계,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국가들로 하여금 서로 fight against each other,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요. 경제 이해관계 때문에요. 3번, 전혀 unreasoning quality, 논리적으로 추론 불가능,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논리적인 리즈닝이 안 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그렇죠? 컨커러들이, 그렇죠? 월드 파워를 추구하게 만든대요.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느끼신다면, 그렇죠? 저랑 했던 청기누설에서 GF 문제를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이요. 보기 하나 컨비네이션 보세요. 1번, 모든 역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죠? 뭡니까? 사람사 이성적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죠. 2번, 그렇죠? 경제적 갈등 관계, 이게 뭡니까? 이해관계. 경제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적인 거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뭡니까? 그렇죠? 국가를 갈등하게 한다. 이것도 뭡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국가 간의 갈등이 뭐야? 어떤 경제적으로 따져서 수리 따져가지고 누가 더 이익인가 이거 가지고 생긴다는 거야. 근데 3번은 어때요? 정복자가 세계의 권력을 하려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다? 전혀 논리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reasonable, 그렇죠? economic 얘기하고 있는 애는 unreasonable이에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색깔이 냄새가 뭐가 달라요? 3번이 정말 다르죠.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합리와 모순을 최소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다? 불합리하지 않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것도 1, 2번과 똑같죠. 4번도 같은 맥락이죠. 5번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쵸? 인간이 언제 비이성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쵸? 이거는 비이성적이라는 걸 알 수 있대. 일반적으로 언제, 저거 비이성적이다. 이걸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이성적 알고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얘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근데 1, 2, 4가 같은 맥락이라면 3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비이성적인 동물로 생각을 하나? 이게 주제인가? 하고
두 가지씩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내용일치지만 주제 문제 같아요. 만약 당신이 어떤 존재자를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이성적인 외부 관찰자를,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이성적이에요. 그러고 보세요.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는 아마도 무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야 될지. 끝났죠. 어떤 외부 관찰자가 아주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얘는 인간의 역사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이 주제 뭐예요? 인류의 역사는 뭐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고 투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요? 끝났잖아요.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당황하지 않았다면은 문제 유형별로 보다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했어요. 지문의 내용에 비해서 문제는 함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19번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시퀀스 유형을 보게 되는 겁니다.